안녕하세요. 이노브네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린 플라우마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기술들을 스타트업 네이션의 중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제 이것은 세계적인 대형 비디오 게임 몇몇의 숨은 엔진입니다. 솔라는 처음으로 게임 허브를 텔아비브에 선보이고 있으며 그곳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음성용 구글 번역기. 이스라엘 회사가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5,000명의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가장 최근의 빅테크 기업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의 자폐인들이 부분적으로만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말하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AI를 활용해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구글 번역기와 같은 음성 번역 기술로 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 바르북의 창립자이자 CEO인 도르 레비 씨와 언어치료사 오를리 지브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야, 용키포? 뭐 하고 싶어? 용티프르. 용티프르. 도르, 아까 본 게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방금 전에 본 장면은 저희 집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아들이 점심을 먹고 싶다고 표현한 건데 그가 표현한 방식이 시프이입니다. 시프이는 히브리어로 시프, 영어로는 바비큐라는 뜻인데 애플리케이션이 즉시 이를 점심으로 번역했고 그래서 아들이 점심을 받게 된 거죠. 이제 만약 이 사전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계속 시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는 계속 배고프고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네, 이 친구가 바로 제 아들 바입니다. 27살이에요. 그는 마라톤을 뛰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우리가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그의 개인 통역사였습니다. 그가 어떤 활동을 하러 갈 때마다 그의 보호자, 선생님, 그리고 스포츠 코치들은 1시간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가 이것저것을 요청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번역할 수 있나요? 현재 바벅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더 이상 전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신은 아들의 말을 번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많은 사람이 이걸 사용하고 그분들도 당신처럼 아들에게 쓰는 방식으로 쓸 수 있나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박스는 개인화된 구글 번역기입니다. 구글 번역기가 프랑스어나 영어를 중국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면 저희는 실제로 비표준적인 말 표현을 자연스러운 언어로 번역합니다. 구글이 언어를 학습한다면 마박스는 사람을 학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각 사람의 고유한 발화 특성을 듣고 해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언가를 표현할 때마다 저희는 그것을 자연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이들이 그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를리, 언어 치료사로서 바박스가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즉각적이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언어 표현을 번역해주기 때문이에요. 많은 AAC나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과 기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단어나 기호를 스크롤해야 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또는 타이핑이 가능한 사람들은 메시지를 입력해서 음성으로 출력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르복은 그 사람이 말하는 고유한 단어를 즉시 바로 번역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거롭지 않고 아주 즉각적이에요.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기를 사용하면 대화가 정말 느려질 수 있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바르복 사용 시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가장 큰 성공과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 성공이란 아니면 우리가 약 3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스펙트럼 장애나 ALS 또는 실어증 등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삶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요. 그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가족을 이룰 수 있으며 일도 할 수 있고 자신의 경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의사소통의 장벽입니다. 그리고 바박스는 이 장벽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오를리 씨는요? 저에게는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일 뿐이지만 다른 의사소통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우 잘 작동할 수 있는 앱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찾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이패드를 부수거나 방 안에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이폰이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바루와 함께한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물론 그에게 모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브루레비 바르폭스의 창립자 겸 CEO 오를리 지브 언어치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디오 게임 산업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195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40억 명이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년 5만 개가 넘는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게임 개발자만을 위한 허브가 텔아비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랑스 진행자이자 특파원인 크리스토퍼 바로렌이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 산업은 약 1,89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비디오 게임 산업은 영화와 음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며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마리오처럼 9억 장 이상 판매된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와 5억 장이 넘게 팔린 포켓몬, 그리고 5억 장을 돌파한 콜 오브 듀티와 같은 게임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배우의 핵심 업체 중 하나는 엑솔라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본사의 이 회사는 게임 생태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엑솔라는 200여 개국에서 운영되며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게임을 판매, 배포,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게임을 위한 인프라와 결제 솔루션, 그리고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모션 활동을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 채널, 광고 수익화 등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무대 뒤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게임 개발과 게임 생태계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자사 인프라는 전 세계 매출 상위 100대 게임 중 60%에 사용됩니다. 또한 텔아비브를 첫 엑솔라 클럽 본거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클럽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중심지에 위치한 500제곱미터 규모의 허브로 게임 개발자와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클럽에서는 내일 새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든 강연이든 모임이든 이 업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살롱이든 다양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업계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든 아니면 자신의 스타트업이나 게임 업계의 새로운 스튜디오를 창업하든 말이죠. 이곳은 정말로 모든 것이 매일 모여들고 매일 다른 형태를 띠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게임 개발자 협회에 따르면 이 나라의 게임 산업은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닌텐도, 세가 등 대형 게임사로 유명하고 미국은 그랜드 테프트 오토의 록스타 게임즈 등 블록버스터 스튜디오로 프랑스는 어쌔신 크리드, 파크라이 등 스토리 중심 히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텔아비브 본사의 문 인터랙티브는 3억 회 이상 다운로드되며 역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인 코인마스터를 개발했습니다. 게임 산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술적인 스타일과 감각이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력도 포함됩니다. 게임은 예술과 숫자, 데이터와 창조가 완벽하게 결합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여기에서는 정말 잘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히 인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지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실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와 게임 뒤에는 아이디어와 야망을 가진 개발자들, 그리고 다음 글로벌 히트작을 만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뱃 아카데미는 훈련용 기술을 개발합니다. 군인들과 전술 부대가 그들의 정신과 인지 능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종합 임무 예행 연습을 제공합니다. Call of Duty 게임처럼 하지만 군인들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전장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전차 중대장으로 복무하며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또한 저는 플레이티카, 슈퍼플레이 등 게임사에서 게임 프로덕트 매니저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병사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시간과 탄약을 낭비하거나 부상 위험 없이 훈련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을 분석해서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어떻게 했는지 점수를 매기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알려주며 위험과 비용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임 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게임 개발에는 시간, 자금, 전문성, 지원이 필요하며 많은 개발자들이 이를 텔아비브 엑솔라 클럽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위워크 스타일 같은 곳에 오지만 모두가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한 남자가 와서 안녕하세요, 제 게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 업계에서 1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라고 답하죠. 저는 그에게 팁을 주었고 그는 아마 해볼 겁니다. 나중에 발전도 볼 수 있죠.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없었다면 그는 무료 피드백도 못 받고 저도 도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특별한 게임 분야에서 함께 협업하는 거죠. 게임이라는 분야에서요, 이건 다른 어떤 주제와도 매우 다릅니다. 다른 분야와는 달라요. 핀테크도 아니고 사이버도 아니고 오직 게임 업계 사람들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특별한 틈새 시장이죠. 텔아비브 지점은 첫 번째 엑스솔라 플럽입니다. 미국 회사는 이것이 전 세계 네트워크의 시작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물리적인 장소와 연결된 소셜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다음 실제 장소에 가서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행 중 클럽 회원이라면 예를 들어 텔아비브에서 뉴욕으로 가면 그곳 클럽에 가서 관련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게임 업계 사람들은 항상 조라 클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4군데 더 오픈할 장소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그와 관련된 큰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번창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비디오 게임이 혁신의 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독특한 허브입니다.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전 세계의 농작물과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해답이 더 큰 관계 시스템이나 더 많은 에너지가 아니라 남는 열을 우주로 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쿨링크롭스 CEO이자 창립자인 테크니온 출신 4기 형만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링크인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밋 오스트리오 씨도 엑스트라스에서 오셨으며 곧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사기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기 씨는 남는 열을 우주로 보내서 농작물을 식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맞아요. 수동 복사 냉각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있는데 특정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열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실 효과를 피할 수 있고 실제로 온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위성이나 건물의 다양한 코팅에 적용된 이 요소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물학에 적용해 식물과 토양을 냉각시키고 농부들이 토지 황폐화와 열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이미 존재했지만 이제 농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미 존재하는 물리학을 활용해서 생물학이 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형 개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나요? 지금까지 실험실 실험과 현장 실험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식물에게 매우 중요한 2도에서 6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잎이 타는 것과 건강한 농작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모든 농작물에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농작물에 더 잘 맞는 건가요? 이론상 모든 농작물에 적용 가능하지만 현재는 고부가가치 및 열 스트레스에 취약한 작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유럽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으로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 주요 작물도 함께 다룹니다. 네, 폭염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기술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가요? 네,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바로 느껴지고 슈퍼마켓의 가격에서도 느껴집니다.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시급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비상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도 지갑 사정으로 체감하게 되고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네, 해결책을 찾으신 것 같네요. 빠른 확장을 기대합니다. 사기 쉔크만 쿨링크롭스 CEO 및 공동 창립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린. 이제 틴더를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데이트 상대를 매칭하는 대신 이 앱은 비즈니스와 다음 근무를 찾는 근로자들을 매칭해줍니다. 고용주들이 직원이 절실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더 통제하게 원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스타트업 엑스트라스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트라스타 창립자 겸 CEO 아밋 오스트리오 씨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고 들었어요. 이 플랫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저는 수년 동안 이벤트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케이터링 회사, 프로덕션 회사에서 일했고 프리랜서로도 혼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저는 인력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직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네, 당신이 화제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 플랫폼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저희는 당연히 이벤트 산업에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코로나가 발생할 때까지 이벤트 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격리 기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전역의 농업 일자리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류, 소매, 백오피스, 그리고 행정 업무로 진출했습니다. 우리는 고객 지원이나 그런 종류의 일을 찾는 젊은 사람들이 아닌 더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 많은 백오피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여전히 이벤트와 서비스업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Z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들은 유연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AI 열풍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근무 시간 등에서 더 유연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보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플랫폼에 끌리는 거군요. 저희는 근로자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러 오기만 하면 됩니다. X는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그들이 게으르고 버릇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게으르고 버릇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근로자입니다. 단지 당신들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알다시피 오늘은 화요일이고 이틀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에게 제가 정말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단지 주 5일은 일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곳에서 일할 때 주 3일 근무를 정말 즐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에게 계속 주 5일 근무를 하라고 설득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 3일 출근해서 100% 최선을 다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길 원해요. 그들은 우리가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잘 맞아요. 주 3일 근무라니 정말 멋지게 들리네요.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업들도 만족하며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나요? 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계절적인 변화나 전쟁 등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저희가 등장합니다. 이번엔 버튼을 제대로 누르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밋 우즈타이아르님, 엑스트라스 창립자이자 CEO이시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동쪽으로 가보죠. 중국이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이 점은 베이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 스타트업, 공장,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미래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렉스 로스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가 열려 인공지능이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주최 측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이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물론 회사의 구조 자체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대표단,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와 함께 디지털 경제산업 박람회도 열리고 있는데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 기반의 창업입니다. 새 인공지능 덕분에 한 사람이 예전에는 훨씬 더 큰 팀이 맡던 일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컨텐츠 제작, 브랜딩, 온라인 관리, 소규모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엑스포에 참가한 한 학생 스타트업 대표는 AI는 개인이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실현할 기회를 더 크게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창의력을 직접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AI 도구로 창의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것이 AI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컨퍼런스는 창작자와 스타트업만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전시된 것 중 하나는 자동 용접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작업 영역을 스캔하고 용접 경로를 설계해 직접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작업을 하는 동안 미래의 로봇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많은 데이터와 테스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똑똑한 자동화를 공장에 도입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전통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챗봇이나 온라인 도구로 보지만 베이징은 더 넓은 의미를 전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1인 창업 기업부터 공장 현장의 기계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알렉스 로스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의 해고 물결에 동참하며 전 세계 직원의 약 2.1%에 해당하는 거의 5,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들여 게임 제국을 구축한 후 이 소프트웨어 대기업은 더 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엑스박스 부문에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수년간 이어온 결과입니다. 이 회사는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와 같은 인기 프랜차이즈를 만든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해고가 인공지능으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경영진은 이 기술이 근본적으로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존과 메타를 비롯한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도 인공지능에 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비용을 상쇄할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호황 중인 기술 산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급등할 쇠켈화로 인해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개발자보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업계 리더들은 이 추세가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혁신이 계속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업계 리더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주요 경쟁 우위가 경제적 부담으로 커지기 전에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에 온갖 부담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유층은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거의 8,800명의 이스라엘인 이 미달러 기준 100만 장자 대열에 합류했으며 글로벌 부의 목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성인 1인당 부에서 세계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금융시장의 회복, 부동산 가치 상승,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생활비와 씨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술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새롭게 미달러 100만 장자가 된 8,800명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저는 진행자 린 플라우마이어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노브네이션 새 에피소드도 함께해 주세요. 텔아비브에서 전해드리며 어디 계시든 좋은 하루 보내세요.